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은요. 어제 김건희 여사의 조문 때의 복장을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죠. 김건희 여사만 뜨면은 지금 야권 인사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좀 공격을 할 수 없을까. 오로지 머리가 말이죠. 이 비판, 공격 그것도 사리에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팩트에도 맞지도 않게 완전히 모욕적 비판을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 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조문하는데 말이죠. 이 검은색 모자, 이 베일이 있는 이 검은색 모자를 쓰고 조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건희 여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정상들 부인들 중에서는 그런 검은 이런 모자를 쓴 정상 부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불란서 대통령이라든가 브라질 대통령, 그 다음에 캐나다 총리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 베일이 달린 검은 모자를 쓰고 조문 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그야말로 당까지도 나서서 비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검은 모자를 써달라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단독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영국 왕실에서 말이죠. 이 공문을 통해서 그것도 이 공문을 통해서 이 공식적으로 검은 모자를 좀 착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국 왕실의 공식 요청에 따라서 우리 김건희 여사도요. 이 검정색 구두 그리고 검정색 여성 정장 그리고 왕사 베일을 두른 검정색 모자를 착용하고 지금 장례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일각에서 군주 장례식인데 이 왕가 일가들만 쓸 수 있는 검은 모자를 쓴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 정말 무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야말로 이 제야에서 많은 이 논평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진중권 교수도 말이죠. 진중권 교수가 동양대에 있다가 요즘은 광운대학의 교수로 갔죠.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냐면요. CBS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조문 취소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이 국격을 무능하는 것은 유치하다. 조문을 취소한 거는 이런 건 좀 시위를 안 걸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이 조문 문제 가지고서도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날 교통 사정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더군다나 18일 날 오후 2시가 넘어서 도착하는 정상들은 19일 날 장례식에 참석해달라. 그리고 조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국 왕실의 공식 요청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격 그야말로 이 망신을 당했다. 홀다를 당했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 야당의 문제점을 맡다가 이 진중권 교수도 나와서 이건 국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말이죠. 이 김연주 전 이 국민의힘 상근 대변을 했죠. 이 김연주 이 전 대변인 요즘은 이제 정치 평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 대변인도 민주당의 이러한 이 조문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참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자, 이거와 관련해서 또 직격을 하고 있어요. 10기 중에서 8기를 혼밥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그렇게 혼자 이 혼밥을 많이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홀대받는 거다. 그러면 홀대받는 거에 가장 표면적인 최적화된 상황은 바로 중국에서의 3박 4일 일정 중에 혼밥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연주 시사평론가가 한 걸 보면은 우선 영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했다. 그러면서요. 제가 여러분께 이미 논평을 해드린 대로 영국 정부에서 공식 대표 2명이 이 도착했을 때 기내 안에서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왕실 대표 한 사람이 또 영접을 했고 사이드카가 무려 4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영국 국왕의 장례식과 관련해서 정상급 인사, 왕족을 합치면 한 500명 정도 VVIP로 분류될 수 있는 규모가 무려 2천여 명이 넘었어요. 이 정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우와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우리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도 직접 어제 SBS에 출연까지 해서 말이죠. 영국을 방문한 점, 그리고 국왕을 만난 점,
그리고 장례식에 직접 참석한 점, 그리고 서울에서 또 주한 영국 대사 관저에 마련된 이 빈소에서 또 직접 들려서 조문이라고 한 점,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한 조문을 했다. 이렇게 영국 대사마저도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김현주 이 상근 대변인, 전에 대변인은 크룩스 영국 대사가 한 발언을 인용을 했어요. 홀대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소홀한 대접함인데 비슷한 말로는 괄시, 냉대, 천대 등이 있다. 그러면서 이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홀대라 괄시가 과연 느껴졌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홀대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3박 4일 일정으로 방문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설명이 혼밥 아니냐. 그리고 의전 참사라고 친다면 2018년도 10월 벨기에에서 열렸던 아셈 정상회의 때 혼자만 사진에 찍히지 못했던 거, 그게 바로 홀대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내 눈에 들보에 관한 기억을 망각하고 어이없는 공격과 비판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말이지 상식적 차원에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들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의장, 서용교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온갖 언론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비판을 했습니까? 이런 비판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영국 왕실에서 요청에 의한 그러한 이 검은 모자를 쓴 거, 그리고 또 이 조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9월 18일 날 못하고 19일 날 바로 장례식에 참석한 거는 현지 교통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영국 당국의 설명, 이런 걸로 보면 민주당이 말이죠. 이번에 완전히 당 차원에서 아주 거당적으로 윤석열 대회의 영국 방문을 평행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영국과 관련된 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UN 뉴욕 방문과 관련해서는 제1부를 통해서 일단 기조연설에서 완전히 성공했다. 그리고 UN 사무총장도 대통령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UN 연설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첫 연설인데 UN 사무총장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호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외신에서도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참 잘됐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정상 외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국민의힘 정신 제대로 못 차렸는데 정말 창피합니다. 저도 당원이기 때문에 웬만만 하면 제가 비판하지 않아도 또 비판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급하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정말 엉터리 수두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그야말로 무슨 X방신을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최근에 말이죠. 어제서야 법원에다가 재판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 재판부 기피 신청 이유는 우선 정당 내부의 순수한 결정에 관해서 기존의 판례를 뒤엎고 법원이 개입을 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해줬다. 이거는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게 하나 이유고요. 또 하나는 이 황정수 담당 부장판사가 이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됐는데요. 전주의 의원하고 서울법대 동기동창이다. 그러니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전주의 의원이 서울법대 동기동창이면 유리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그럼 왜 노비할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 둘이 전주회하고 황정수하고 대학 다닐 때 원수지간이었습니까? 원수지간이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근거 이유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당연히 재판부가 즉각적으로 기각 거부했어요. 거부. 그러니까요. 이의 신청한 거 하나 기각됐죠. 그 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한 거 기각됐죠. 재판부 판사도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 이 판사가 헌법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판사는 법률과 양심을 기본으로 해서 판결을 낸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 바로 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션, 필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판부에 대다 대고 너희들 재판한 거 인정할 수 없어. 이의 신청해? 아니, 자기가 판결을 내는 거에다 이의 신청하면 재판 이준석이가 얘기한 대로 바보가 아닌 판사가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얘기해. 그 다음에는 한참 지나서야 버스 한참 지나갔는데 두 번씩이나 지금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낸 거를 다 기각했는데 이제 와서 재판부 기피 신청인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각하죠. 바로 거부했어요. 거부했어.
그런데 이게 또 이 논리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제가 신청한 게 뭡니까? 남부지법의 이 판사 조직표를 보면 지금 이런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 이 심리할 수 있는 이 재판부가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51부하고 52부. 그래서 52부에다가 배당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보낸 공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남부지방법원 법관 사무분담상으로 보면 신청하면은 제51부 외에 52 민사부가 있는데 왜 51부에만 배당하냐? 이거는 공정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재판부 법원에서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52부는 아무 사건이나, 그러니까 뭐 국민이 이 가처분 신청은 또 하고 또 누가 신청한 것도 하고 이런 거가 아니고 52부에서 신청되는 사건은요. 이 대법원에서 지금 이 권고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제52 민사부를 운영한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 편제표에 말이죠. 이 가처분 신청을 달 수 있는 이 재판부가 두 개다. 그러니까 52부를 해달라. 이게 아니고 52부의 기능은 대법원에서 지금 내가 공문으로 하달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서 이 제한된 사건만 52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나오는 조직표만 보고 그냥 가서 재판 이거 못 받겠다. 이렇게 기피 신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보다 더 무식한 거예요. 저는 뭐 법을 본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무식한 거는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요. 저도 뭐 무식한 거는 논평하면 안 되죠. 왜? 이 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이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좀 수시로 저는 묻습니다. 예, 이렇게 논평하려고 하는데 말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저도 그렇게 2중 3중의 체크를 하는데, 예, 그야말로 일개 방송인도, 일개 정당이 아니죠. 그야말로 중요한 여당에 있는 여당 인물들이, 여당의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한두 명이냐 출신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배지를 준 사람들이 더 정말 문제예요. 공천을 해준 사람들. 그래서 남부지법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서 제51 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고. 예비재판부. 51부 이 하물며 황정수 판사가 재판에서는 안 되는 사건만 52부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건 저 사건 없이 사건이 많은 것 갖고 재판부를 배당한다. 통상적인 사건처럼 이런 재판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전부 52 민사부에 다른 사건은 52 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권고의견 8호는 뭐냐?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준석이가 얘기한 대로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여당 국민의힘이에요. 예. 이런 무능한 국민의힘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말이죠. 야당이 워낙 형편없으니까 야당이 범죄 의혹을 7, 8가지씩이나 갖고 있는 이재명이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것이 저는 신기할 정도다. 이렇게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겠네요. 자,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일을 벌이니까 이준석이가 얼마나 신났어요. 아, 이거는 지연전술이다. 예, 그러면서 전주의 비대위원하고 재판장의 동창이 나기 때문에 기피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이거는 웃픈 일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아야 싸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싸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여기에 한줄 더 들어가고 본래 주기환 비대위원을 선정했는데 주기환 비대위원이 안 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을 준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한 2년. 이것 때문에 이제 비대위원을 넣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환 비대위원을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에다가 전주의 의원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뭐래요? 바로 이래서 이제 황정수 판사하고 좀 내가 재미 좀 보려고 전주에 갖다 끼워놨구나. 이렇게까지 비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국민의 힘이냐. 예, 이게 책임 있는 여당이냐. 참 얼빠진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검찰에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이번에 신당역 사건, 그야말로 스토킹 어마어마한 충격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자기 조카가 이 스토킹 범죄로 걸려들었어요. 2006년도 얘기입니다. 교제하던 자기 여친인가요? 이 헤어지자 이렇게 하니까 집을 찾아가가지고 이 여성하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이 복역 중에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말이죠. 이 선거 과정에서 이 스토킹 범죄라고 안 하고요. 이거를 갖다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은 뭐 주먹으로 좀 때리고 욕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데이트 폭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도 살해하고 자기 여자친구까지도 살해했어요. 이 두 명까지 살해했어. 근데 이게 어떻게 폭력입니까? 스토킹 살해범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작년 선거 때 이재명이가 스토킹 범죄가 아니고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에 밝히니까 그 유족이 말이죠.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이거는 정신적 피해를 줬다.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억 원짜리.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난 6월에 1차 소송이 열렸는데 1차 소송 때는 이재명이도 변호인도 나승철 변호사인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9월 29일 날 2차 변론 기일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말이죠. 이 과거 이재명이가 변호했던 사건의 여러 가지 공판 기록들을 전부 다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이 재판 변호한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재명의 잘못된 이 변론 충분히 손해배상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거자료로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아버지 측 변호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드디어 제출했는데 그러면 이 피해자 측에서는 그 여성하고 어머니만 생명을 잃었냐. 이 두 사람은 직접 이재명 조카가 살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2006년도 11월을 6달이 지났을 때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리고 또 이 할아버지는 그 이듬해인 2007년도 12월에 충격을 받고 연이어서 사망했어요. 일가족의 생명을 4명씩이나 앗아간 게 이재명의 조카가. 그러니 이재명이 이런데도 뻔뻔하게 말이죠. 데이트 폭력이라고 옹호한 이재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개항을 선거할 때 이 거리 유세를 하니까 이 술 한잔 마시던 유권자죠. 일종의 개항을 시민이 달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치킨 뼈가 담겨져 있는 스테인레스 그릇을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니까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행위에 대해 그러니까 이 그릇을 집어 던진 행위는 인정하지만 이거를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거의 자유와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의도가 바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범행을 저질렀느냐?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러워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이 그릇을 던졌다. 그래서 그릇을 던진 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만약 이것저것 뭐 본인이 고발 당한 것도 많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지고 또 이거를 고발까지 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은요 그 당시 선거 관리 차원에서 뭡니까 이 피해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법원에 제출했지만요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는데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이 석방돼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윤미향 관련 의견인데요. 윤미향이나 이재명이나 이건 뭐 사촌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미향 이 정의연과 관련해 가지고 그야말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서 그야말로 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이런 정부 보조금 그다음에 이 후원금 이런 걸 갖다가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인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재판을 지연시켜 갖고 결국은 임기 4년을 채우게 만드는 여건의 그 당시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아직 2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아직도 1심이 안 끝났어요. 이거 빨리빨리 끝내갖고 이거 배치 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작년 10월에 말이죠. 이 전혁 의원이 윤미향이야말로 돈명이다. 이러한 비판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이렇게 블로그 올리니까 윤미향이가 전혁 전 의원을 상대로 해서 9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 1심 소송에서 유감스럽게도 전혁 의원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물어내라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거 재판부 이거 성격이 참 이상하네요. 이인규 부장판사예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50판동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요? 당시에 작년 10월에 블로그에서 전혁 의원이 비판했냐면 윤미향은 돈명이다. 일본군 의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 그러면서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사롱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다. 그러면서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을 게재해서 명예훼손했다. 그러면서 올 1월 달에 전혁 전 의원을 상대로 해서 9천만 원 상당의 청구 소송을 낸 바 있어요. 예. 그런데 당시에 전혁 의원은 이 돈이 부정하게 생각됐다는 평가이고 정치적 의견을 쓴 것에 불과하다. 이미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살롱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고 있었다.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고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재판부처는 전혁 의원의 이러한 이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의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보도를 하면 어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이 기순어민의 강제 북송과 관련돼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연 이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 조사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말이죠. 정의용과 소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이 언론 그리고 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이 강제 북송과 관련된 이 검찰의 수사 동향 수시로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